연휴 앞두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0.74% 좀 약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263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일단은 낙폭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줄였어요. 86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예민수 에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왜 내 포트에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없을까? 왜 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 시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 담을 수 있는지까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빨리 나눠보기 전에 머니맵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란불이 짙게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불 띄고 있는 종목이 더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주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2%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는 1%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기아는 3%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좀 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뭐 육아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들 강하고요. 비트코인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 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뷰해볼 종목이 있어요.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텐데 2월 8일에 LIG 넥스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2%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도 20만 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 찍었지만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 개최되면 수은법 통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인지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산주 안에서도 주가 움직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대응 오늘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뭐 재료 노출이 됐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뭐 두 종목 모두 공이 이제는 신규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트레이딩을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 많이 붙고 등락이 큰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뭐 매수했다가 뭐 종가 부근에 뭐 팔던지 그건 뭐 각자의 선택입니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싼지 비싼지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생각되면 계속 분할해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저점 아무도 알 수 없고 얼마나 변할지 알 수 없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분할 매수를 여전히 할 정도의 가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종목 모두 공이 뭐 제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신규 매수가 아니고 오히려 분할 매도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 다만 뭐 재료 발표와 단기적인 등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두 종목 모두 공이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오히려 반등의 구간에서 분할 매도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확실히 재료 노출에 우리가 대비해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그러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수익을 적절하게 챙길 구간이다라는 부분에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장 특징주 좀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기업의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종목들 편입될까 많은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저PBR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있지만 편입이 또 유력한 쪽 중에서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 많아요. 지금 뭐 저평가됐거나 아니면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거나 혹은 정부 표창 이력이 있는 종목들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오리온이나 DB손해보험,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도 얘기하던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근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거버넌스 측면에서 유일하게 지금 지주회사 취재를 갖추지 않은 두 그룹. 우리나라에서 제일 덩치 큰 두 개죠.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거버넌스가 정리될 건가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외국인들이 왜 기아와 현대모비스와 삼성물산을 그렇게 계속 사고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주가가 비싸지도 않으니까 최근에 뭐 급등한 종목처럼 뭐 밸류가 뭐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싼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니까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들어온 외국인들의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해 주셨던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저는 그렇게 거버넌스의 수정 측면에서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보고 있고요. 또 하나 KCC가 왜 이렇게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 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넌 도대체 뭐하니 그 돈 들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안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자신의 시총 비중만큼 유가증권을 그냥 들고 있는 기업에게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가 됐든 개인 투자자들도 묶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국민연금이 거기에 또 한 편을 들어준다면 그런 종목군들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투자 재원으로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 뭐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올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그냥 단순한 반짝 테마 상승이 아니라 트렌드로 자리한다라는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도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밀리는 종목들 담아볼 만하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덴티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의료기기 쪽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거의 9% 정도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요.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에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 막 나오고 있어요. 다시 또 불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을 본다면 18만 원 정도라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바로 그냥 직전 고점이죠. 연초에 한 14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이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연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이 관건이겠죠. 오늘 뭐 오르고 있는 것도 리포트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네. 결국 올해 추정 실적을 평균 내보면 현재 PER이 한 13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성장주 개념에서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중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 쫓아가기는 부담스럽지만 다시 또 이제 뭐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간다면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고요. 다만 이 종목의 그 액션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구간에서 예정했던 실적 정도를 내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뭐 매출의 성장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올해 실적을 또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 1, 2분기 상반기의 실적이 예상치만큼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매매 결정 시점은 그때가 될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 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색조계 강자인데요. 클리오입니다. 미국과 일본 성장이 이끌 실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화장품 시장 하면 또 고가와 저가 양극화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워낙에 K-뷰티 가성비 측면에서 뭐 트렌드 잘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 두 가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처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성장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에스티로더는 좀 심하죠. 왜 주가가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 중국과 미국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없다라는 얘기지 판매가 뭐 안 되거나 실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최근에 화장품의 핵심 포인트는 성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 있죠. 근데 ELF라고 우리가 별로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의 성장 속도는 뭐 엄청납니다. 분기별로 지금 뭐 7, 80%를 계속 매분기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저런 기업들의 특성은 뭐냐 살펴봤더니 지금 이런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젠지 세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런 젠지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면 어디에 화장에 관심이 많다? 색조 같은 쪽에 관심이 많다.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지만 최근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전혀 반대라는 거죠. 스킨케어 같은 그런 기초 쪽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스킨케어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성과도 좋고, 최근에 뭐 틱톡이라든지 아마존의 판매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거기에 젠지 세대가 엄청나게 댓글을 다는 그런 상품들의 판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에게 돌아오는 기회가 작년에 이미 한 번 터졌고 올해도 이어진다면
이익 증대에 따른 전반적인 주가 상승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는 또 K-뷰티의 이 스킨케어 쪽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VT의 리들샷이나 잉그루드랩 이런 선크림 이런 쪽이요. 그리고 클리오는 색조개에서 또 뚜렷한 성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같은 쪽에 이제 진심인 이유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의존도를 많이 낮추려고 그런 건가요? 이 회사는 원래 중국 비중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원래 국내향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주목해 보실 포인트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국내도 지금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해외 쪽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지금 금액을 보시면 해외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거기에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가장 큰 브랜드가 구달이라고 하는 브랜드라는 거죠. 이 구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기존에 클리오가 갖고 있던 그런 브랜드에서 조금 벗어나서 미국에서 그 구달 세럼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판매량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럼이 올해 그만큼 성장하기는 쉽지 않겠죠. 작년에 뭐 7, 80% 성장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성장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클리오가 그런 비슷한 브랜드 내, 구달이라고 하는 브랜드 내에서 그런 비슷한 류의 상품을 옆으로 확장한다면 그러면 미국에서의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달려가고 있는 저 브랜딩 전략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름 빅히트하고 있는 세럼의 어떤 그런 긍정적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클리오의 실적이 올해도 나름 순항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원래 탄탄한 입지 쌓아왔었는데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위치는 적당한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워낙에 작년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던 쪽이잖아요. K-화장품 쪽이.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 많이 올랐지만 거기서 조금 길게 박스권인 것 같거든요. 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작년의 성장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네. 올해도 그 성장이 이어지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고정비라는 게 프로모션비 같은 것들을 대거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그럼 매출이 올라간 상황에선 이익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 성장 속도가 줄어도 고정비가 크게 늘지 않으면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PE 쪽에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이게 만약에 올해도 성장을 이어간다면 20배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올해 EPS가 뭐 1,9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러프하게 봤을 때 한 4만 원 정도가 PR 20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정도의 주가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다만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아마도 좀 시간을 끌면서 올해 1, 2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 특히 미국의 그 구달 브랜드가 정말로 옆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의 왕홍과 비슷합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SNS에 나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틱토커나 SNS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그다음에 프로모션 자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성과들 앞으로 1, 2분기 실적까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길게 봤을 때 4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롱인더입니다. 이쪽은 이제는 정말 회복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일단은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판가 내려가면서 수익률도 좀 악화인 상황인데 하반기 들어서 괜찮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력 제품들의 실적이 뭐 다 박살났다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 소재가 이제 주력이라고 봐야 될 텐데 타이어 코드, 그다음에 아라미드 수출 단가가 모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력 제품들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좀 전반적인 특징을 보시면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 모멘텀에 강하게 반응하니까 실적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YOY 증감률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22년도에 급증했다가 급감하면서 주가도 똑같이 이걸 쫓아가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주력인 타이어 코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장 모델이라고 봤던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들어서도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지니까 주가가 강세를 보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싼 종목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싸거든요. 근데 싼데 그 싼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지가 중요한데 저 타이어 코드는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나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여러 번 이 시간에 언급드렸던 맞아요. 적이 있는데 네. 그 종목의 주가 반등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타이어가 잘 팔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전기차 타이어 이제 뭐 교체 이러한 얘기 나오면서 기존의 타이어보다 교체 시기도 빠르고 가격도 비싸고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타이어 관련주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그 3사는 정말 좋았거든요. 코오롱 인더도 일단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 그 타이어 관련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타이어 코드가 뭡니까? 결국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거든요. 근데 타이어 가격도 올라가고 타이어가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차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죠. 한 해 3천만 대를 팔리는 시장,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팔리는 시장인데 중국에서의 전반적인 RE 타이어나 OE 타이어의 수요가 모두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건 전기차로 가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해서 모두 뭔가 겉멋에 치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자꾸 인치수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차들은 예전에 17인치, 18인치 달았으면 뭐 18인치, 19인치, 20인치로 네. 늘고 그게 1인치 늘어났을 때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코드량과 고무량은 대폭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전기차로 가면서 무거워지니까 하이브리드도 물론 무거워집니다. PHEV 무거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진 걸 커버하기 위해서 타이어의 폭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지금 OE 타이어, RE 타이어 모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면 타이어 코드의 가격도 계속 내려갈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앞에 전방산업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전방산업의 주가는 먼저 올라간 거죠. 투자의 순서를 바꿔야죠. 이제는 타이어 쪽에서는 더 이상 사기가 어렵고 내려와서 타이어 코드 쪽에 이익이 좋아지는 여부가 관건이고 증권사에서는 이거 지금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답이 안 나오면 하반기에도 답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가가 싼 시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걸 캐치했을 때 지금부터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고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어디서부터 생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타이어 3사는 이제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된다 생각했는데 결국에 타이어 만들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타이어 코드, 뭐 고무 이런 쪽 중요합니다. 수요 올라가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갈 거다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바닥자리에 있을 때 미리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사면 될까요? 네, 현재 이 종목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상반기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하반기에도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거의 최악의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앞에 그림에서 살펴봤던 타이어 코드의 YOY 흐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라미드나 다른 석유화학 제품들의 추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가장 큰 주가의 민감도를 결정하고 있는 게 타이어 코드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타이어 코드가 돌면 저것도 같이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대를 한번 낮춰보자. 만약에 정말 좋은 시점이라면 0.8배, 0.9배면 지금부터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대를 우리가 먼저 가져가기보다는 최소한 정상화 정도로 간다는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최근의 정상화 국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나 한 0.65배, 0.7배 정도의 수준이 저는 정상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한 5만 원은 조금 안 되는 가격이 그 정도 목표가가 될 텐데 네. 뭐 그렇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네. 러프하게 한 5만 원 정도를 우리가 목표가로 삼아서 PB 한 0.65배 정도의 수준을 일단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고 만약에 업황이 정말로 턴어라운드하고 아라미드 쪽도 좋아지면 제 생각에 목표가를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네. 나중의 문제니까 지금은 일단 정상화 과정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회복의 관점에서 5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